자,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ft라는 것은 mv-mv0가 델타 p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주목. 마찬가지로 충격량 i가 얘가 ft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곱해졌지요. 그러면 뭐가 되겠는가? 자, 면적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f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t라 했을 때 요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충격량이 되는데 곧 요것이 충격량 i면서 뭐가 된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특히 간혹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 경우냐? 요때 힘이 작용하지요. 요 힘을 이름해서 뭐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충격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냥 힘이라 하지 않고 충돌할 때 나타나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요 면적이 충격량이고 양과 력입니다.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은 힘이 일정한 겁니다. 힘이 일정한데 요 상태에서 만약에 힘이 일정하지 않고 힘이 변하는 경우를 한번 표시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요 면적이 지금 F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요. 그러면은 면적이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면적만큼. 우리 앞에서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얘가 T이고 얘가 A일 때 요렇게 돼버리면 요거만큼 속도가 증가했지요. 가속도 A라는 것은 T분의 델타 V가 되는데 델타 V라는 것은 얘가 AT로 적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곱해졌으니까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속도 변하듯이 그러면은 A에다가 M이 곱해지면 뭐예요? F, 힘이잖아요. 그러면은 충격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질량을 같이 나누나? 요건 조금 무리입니다만, FT 하게 되면은요, 얘가 MV-MV0인데 공식을 자꾸 엮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F 대신에 뭐라 적을 수 있어요? MA. 그러면 M 없앨 수 있지요. 그러면 가속도, 운동 속도 변화, 그게 다라고. 자, 괜찮고요. 자, A가 플러스면 속도 증가 감소? 증가. 만약에 얘가 T고 A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속도 변화가 없다. 등속이다. 혹은 정지다. 다음에 얘가 T고 얘가 A일 때 이렇게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A지요.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는데 요 면적만큼 속도가 감소하듯이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쳐버렸다 가고 있는데 속도 증가 감소? 증가. 근데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반대로 쳐버렸다. 그러면 난 속도 증가 감소? 감소.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느냐? 운동 반대로 힘이 작용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요것만 돼버리면 너무 중요한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장난이 돼버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면적이 마이너스면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속도가 감소하되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힘이 변하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힘이 변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뭐냐? 요 힘을 뭐라 부른다고요? 충격력이라고 부른다. 일대에 요 면적만큼 충격량이고 이러면서 운동량의 변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전인데, 자, 주목. 조금 수준을 올려보겠습니다. 예.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자동차가 같은 자동차를 놔버렸습니다. 근데 얘가 V로 가고 얘가 V로 와요. 그러면 질량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같고 속도 같습니다. 그런데 두 자동차를 벽에다가 꽝 시켰더니 100입니다. 근데 결국 얘가 서고 섰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량 변화를 계산하면, 여기서 운동량 변화를 표시하면 0-nV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운동량을 계산하게 되면, 운동량 변화를 계산하게 되면은 0-nV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자, 충격량 I1과 충격량 I2가 같다 다르다. 운동량 변화 같으니까. 충격량 같지요. 맞습니까? 고로 FT 그래프로 표시를 한다면 하는 겁니다. FT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T고 얘가 F라고 표시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좀 심합니다. 얘가 요렇게 됐을 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 다르다. 아니, 충격량이 같다면서요. 맞습니까? 고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면적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아하, 너무 중요한 핵심 나왔습니다. 요것은 시간이 T1 아니고 요까지 시간은 뭐예요? T2라 했을 때 자, 야구공이 날아올 때에 내가 처음에 던져진 속도가 V라고 합시다. 똑같이. 내가 앞으로 나가면서 탁 잡으면은 멈추는 시간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멈추는 시간이 짧아지지요. 근데 잡음과 동시에 뒤로 swag 빼버리면 멈추는 시간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길어지지요. 똑같은 속력으로 날아왔어. 결국은 다 쓰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은 같아야 되는데 시간이 다르지요. 그때 충격력이 달라진다고요. 그때 잘 보십시오. 요 면적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은 저 가장 큰 순간적인 힘이 크고 요것은 작지요. 멈추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력이 최대값이 작아진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로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요즘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빠따를 맞지 않는데 제가 공부했을 때는 빠따를 맞으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빠따 맞는 걸 보겠습니다. 사람이 코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야구 빠따를 들고 있지요. 물리가 저절로 됩니다. 자, 얘가 오면요. 어떡합니까? 아파야 되겠어요? 덜 아파야 되겠어요? 덜 아파야 되겠지요. 시간을 길게 짧게. 길게 만들어줘야 돼요. 맞은과 동시에 멈추는 시간을 길게 하려면 이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딱 있다가 띵. 근데 이렇게 있다가 갖다 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순간 충격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야구 글러브에서 공이 날아왔을 때 잡는 순간 뒤로 포수가 빼는 이유. 손이 좀 덜 아프기 위한 거예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먹.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충돌을 했을 때 차가 안전해지려면은 멈추는 시간을 길게 해라 짧게 해라. 길게 해라. 그래서 고급차는 앞밤바가 큽니다. 그래서 얘가 찌그러지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기에 스펀지가 있고 여기에 콘크리트 블록을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리컵을 널짜버리면 얘가 압축이 되면서 멈추는 시간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지기 때문에 안 깨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놓아버리면 뭐가 됩니까? 압축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깨지지요. 마찬가지.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안전 테스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손을 이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가해졌나 못하잖아요. 시간만 딱 측정함으로 해서 똑같은 속력으로 출발을 했어. 똑같이 서게 해놔놓고 시간만 딱 측정해버리면 순간적인 이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평균 충격력을 구해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유형으로서 문제가 안전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소하게 배운 간단하게 배운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게 실생활에서도 쓰인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서 안전하게 내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앞밤바가 될 수 있으면 큰 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
살이 없는 사람보다 살이 많은 사람이 한참 동안 압축이 되지요. 그러면은 충격력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내가 받는 게. 자, 핵심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어떤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입니다.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버리면 속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 그게 포인트라고. 그 다음, 운동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그것을 운동량 증가냐, 운동량 감소냐, 혹은 속도 증가냐, 혹은 속도 감소냐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파트라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수준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플러스면 속도 증가, 면적이 마이너스면 속도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2페이지에 1kg의 10N으로 5초간 작용해 볼게. 자, 재미있는 것은 처음 속도가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1kg의 10N 하는 순간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가속도 이제 암산 10. 그러면은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VT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T고요, 얘가 V라고 했을 때, 너무 쉽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처음 속력 넣어주셔야 됩니다. 처음 속력이 얼마냐? 10m/s로 가다가, 가속도가 얼마인가 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10m/s 제곱 이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요, 경과 시간이 몇 초인가? 얘가 5초라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요, 자동으로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10이면은 평행선이기 때문에 얘가 10이고요. 얘가 지금 현재 5초니까 5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의 크기 기울기지요.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 때문에 얘가 얼마? 50. 따라서 요거의 크기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60m/s가 되는데 요렇게만 나와버리면은 어떤 문제 요구사항이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자체로서 모든 것은 끝났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난이 될 텐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처음 운동량 하게 되면은 그냥 MV. 그럼 M이 1이고 처음 속력이 10이니까 1 곱하기 10으로 적으면 되지요.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1 곱하기 나중 속도 60 적어주면 된다고요. 다음 여기서 충격량 하게 되면은 얘가 F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F가 얼마인고 하게 되면은 10N이 가해졌고, 시간이 몇 초인고 하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5초라 주어졌기 때문에 50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장난 한번 쳐볼게요. 뭔 소린고 하게 되면은, 운동량 변화가 장난이 되겠습니다. P-P0가 되겠죠. 그러면은 P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나중이 60이 되겠고, 처음이 10이 되니까, 이 값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50이 된다고요. 아하, 맞네. 운동량 변화량의 값과 충격량의 값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고로 운동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 증가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가 142페이지에서 나타낸 문제가 되겠습니다.